오늘은 삶을 되돌아보는 회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앞으로만 달려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성공하려면 멈추지 말고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후회되는 일은 없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을 회고라고 합니다. 단순히 옛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다 지난 일이니 생각해봤자 소용없다고요? 하지만 회고는 단순히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고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흩어진 기억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고는 멈춤이 아니라 통합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인생 회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해주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들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회고의 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람의 삶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아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아왔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고통스럽게만 느낀다면 그것은 절망이라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회고가 큰 힘이 됩니다. 회고는 내 인생의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 하나로 엮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랑했는지, 참아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고 오래된 후회를 내려놓으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회고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를 얻는 중요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나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품는 시간이 바로 회고인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음 수업이라는 책에 소개된 한 전직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전쟁터에 나가 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전쟁 중 겪었던 폭력과 죽음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고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물려주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갇혀있던 마음은 사명감으로 바뀌었고 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처의 기억도 되돌아보면 사명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고는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생 회고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70을 넘긴 나이에 회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녀들과의 갈등을 안고 살아왔고 마음속에 깊은 후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늘 바쁘고 예민했고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말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고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고 이후 오랫동안 소원했던 자녀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했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오늘의 회복이다. 회고는 지나간 실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의미 중심 치료라는 책에 나오는 말기암 환자의 회고 인터뷰입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지만 회고 치료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고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친구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자녀를 품에 안았던 그 벅찬 감정들. 그렇게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어 다시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회고는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포 대신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삶의 끝을 마주할 때 삶 전체가 보인다. 우리는 종종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느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회고는 그 삶을 다시 꺼내어 고맙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들을 잘 꺼내어보고 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회고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환경이 좋습니다.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이나 밤에 잠들기 전 잠깐의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기억의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내 인생에서 특별히 떠오르는 순간이나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첫 직장, 자녀와 있었던 일, 친구와 다퉜던 일,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굳이 좋은 기억이 아니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는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기뻤는지, 서운했는지, 무서웠는지, 외로웠는지 그 감정을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기억에 의미를 붙여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 일을 겪고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그때의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참 잘 견뎠어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나는 외로웠지만 혼자서도 잘 해냈다거나 비록 서툴렀지만 그 순간도 내 삶의 일부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회고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두 가지 기억만 꺼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고는 과거에 갇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독이고 나의 삶을 다시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살짝 물어보는 것으로도 회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을 자주 떠올리시나요? 그 기억 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나요? 그때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 기억과 화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들에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고는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껴안고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입니다. 살아온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되돌아볼 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나는 딱 한 분에게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